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지식을 국밥처럼 훌훌 말아드리는 시간이죠. 맛있는 지식국밥 시작하겠습니다. 지구에서 38만 킬로 떨어진 고요한 땅, 달이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의 거대한 전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60년 전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 누가 먼저 달에 깃발을 꽂느냐는 체제의 자존심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누가 먼저 자원을 선점하고 기지를 건설하느냐, 이른바 우주 영토 전쟁의 서막이 오른 것이죠. 현재 유인달 궤도 비행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아르테미스 2호가 기술적 결함으로 발사를 3월로 미루었죠. 한편 중국은 올해 창어 7호를 남극으로 보내 물 탐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까지 10년 내 달 자급 도시 건설을 선언하면서 판을 키우고 있는데요. 과연 이 우주 전쟁의 끝은 어디일까요? 오늘도 지식을 국밥처럼 따끈하게 말아주실 분이죠. 50에 읽는 자본론의 저자 임순수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하는 것은 달입니다. 예. 1972년도 미국의 유인 우주선 아폴로 17호가 마지막 달에 착륙한 이후에 달은 사실 한동안 이 관심사에도 좀 멀어져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아폴로 계획에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1966년 같은 경우 미국 연방 예산의 4.4% 정도나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한테 이긴다고 이제 달에 먼저 깃발 꽂겠다고 상당히 무리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성공을 했죠.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뎠고 성조기를 꽂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죠. 이 과학적 성과나 이런 건 여러 면에서 유의미했지만 이 당장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이 먹잘 게 안 보였던 겁니다. 결국 미국 내부에서 왜 저 애먼 달에다가 세금을 퍼붓냐. 지금 뭐 베트남 전쟁도 해야 되고 이 복지도 해야 되고 했는데 이 달에다 돈 쓴다고 비난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고요. 그래서 이 달은 한동안 무대 뒤로 사라졌었죠. 그런데 왜 최근 분위기는 갑자기 미국과 소련이 경쟁하던 그때처럼 예. 뜨거워졌어요? 예. 오늘 갑자기 이렇게 달이 떠올랐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우선 이 달 남극 쪽에 물 얼음, 그러니까 얼음 형태로 된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 결과가 계속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마셔서 이 식수로도 쓰이지만 이 물이 있으면 산소를 생명이 만들 있다.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수소를 분리해 가지고 이 로켓 연료로 쓸 수도 있고요. 만약 이제 로켓 연료를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달에서 만약에 거기서 로켓을 쏠 수 있으면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이 우주를 관측하거나 이 우주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저는 뭐 그것도 맞는데 물이 있으면 생명체도 자랄 수 있는 그런 건 아닌가요? 가능성? 그 달에 생명체 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봐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그 얘기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아무튼 그 달에 존재하는 자원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도 주목하는 분위기는 있죠. 아유, 그게 크죠. 예. 네. 요즘 달 얘기하면 꼭 이 따라붙는 게 이 자원 얘기인데요. 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뭐 헬륨 3. 헬륨 3라는 건데 이게 달 표면에 이 태양풍 때문에 축적된 게 한 100만 톤 정도 이렇게 그 이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주목을 받냐면요. 예. 미래의 우리가 에너지 기술이라고 하는 핵융합. 네. 핵융합의 연료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지구에서는 좀 예. 이게 희귀하다고 합니다. 예. 물론 이 핵융합이라고 하는 게 아직 상용화된 건 아니지만 지금 굉장히 각광받는 기술이고 만약 이게 경제적 가치를 이제 가지게 되게 되면 달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연료를 어마어마하게 얻을 수가 있거든요. 예. 게다가 뭐 달에는 티타늄, 철, 일메나이트 같은 광물이 존재하고 이걸 활용하면은 산소를 추출한다거나 또 기지 지을 때 건설 자재로도 쓸 수가 있고요. 게다가 이 대기가 없으니까 달은 이 태양광 발전을 할 때 그 효율도 상당히 높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달은 지구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든 중국이든 달에다가 먼저 기지를 짓고 사람들을 이주시켰다 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예. 치고 그럼 거기는 미국 또는 중국의 영토가 되는 건가요?
이게 보니까 저도 찾아보니까 1967년에 이 우주 조약을 나라들이 체결을 했는데 예. 이게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달과 같은 천체는 어느 국가도 영토로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영토 주권은 주장할 수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거나 뭐 기지를 지었다고 하면 그 기지 건물 내부에 대해서는 그걸 지은 국가의 관할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주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가서 기지를 세웠다? 그러면 그 기지 안에서는 또 미국 법이 적용될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이 지으면 이제 중국 법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달 남극이 이제 물이 얼음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 주변에 또 그래서 자원이 또 많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가 기지를 딱 세웠다고 하면은 그 우주 조약에 의해서 뭐 이 땅이 우리 영토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는 지금 우리가 운영 중이니까 너희들이 간섭하지 마라. 이런 식의 어떤 배타적인 활동 구역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관행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 국제법도 이 현실을 반영해서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먼저 먹는 게 임자다 이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국제법이라고 하는 게 항상 고정불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이 바다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모두의 것이다 했는데 예. 지금은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생겼고요. 그래서 이 달도 이게 여기서 좀 뭔가 경제적 가치가 계속 발굴되면 나오면 예. 경제적 배타구요 뭐처럼 비슷한 게 생기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 입지가 좋은 곳에 먼저 가서 기지를 건설하려고 이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겠구만요. 그래서 지금 경쟁이 더 치열해진 그런 것 거죠. 같습니다. 예. 달이라고 해서 다 같은 달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독산동 사는데 예. 이 독산동이랑 또 강남이랑 또 다르듯이. 그럼 독산동 사람분들 죄송합니다. 예, 저 독산동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남극이라고 하는 남극이 아니고 달의 남극 지역에는 말씀드렸듯이 물 얼음도 물이 있고 있다. 거기다가 예. 또 햇빛이 오래 쬐 있는 곳도 있으니까 거기다 태양광 설치해 놓으면 에너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기지를 만들기에 굉장히 좋은 입지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쪽을 지금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의 강남이 바로 남극 지역이군요. 달의 남극. 그런 셈이죠. 예. 알토란 같은. 알토란 같은. 예. 근데 현재 미국의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 발전돼 있어요, 지금 이게? 미국이 이제 뭐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나사가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단계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는 지난 2002년 11월에 무인 시험 비행을 이미 했고요. 예. 2단계가 이제 바로 아까 이제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하셨던 그 유인 달궤도 비행을 목표로 하는 아르테미스 2호인데요. 예. 원래 이제 2월에 발사하기로 돼 있는데 어떤 기술적인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해서 예. 3월 6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예. 3단계에서는 실제로 달 표면에 다시 이제 사람을 보내는 게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2028년을 상정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예. 1972년에 아폴로 17호 이후에 그러면 이제 다시 인간이 달에 복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게 과거에 아폴로 계획이라고 하는 게 미국의 동무대였다면 지금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여러 국가가 협력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대충 감이 오는데 예. 미국이 요즘에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그렇죠. 왜 여러 나라를 끌어들인지 알 것 그렇죠. 같긴 한데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예, 그 좋은 프로그램을 예. 혼자 하나고 예. 동맹국들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거죠. 돈이겠죠. 이거. 아, 왜냐하면은 예. 자기가 지금 미국이 이 경제적인 것도 과거만 못하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단독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지만 뭐 지금은 좀 수많은 사람들과 돈도 십시일반하고 기술도 십시일반해서 그래서 이게 아르테미스 약정이라고 하는 거 지금도 화면에 나오죠. 아르테미스 어코드 해가지고 일종의 협약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달에 가게 되면 자원을 어떻게 뭐 같이 뭐 어떻게 다루고 나누느냐. 그런 거를 예. 이 약속을 한 건데 이게 61개국 정도가 이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을 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동맹을 끌어들이는 데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얘기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셨다시피 비용 문제, 비용 문제. 리스크 분산. 예. 이게 달 탐사하려면 이제 예산이나 돈이 많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드니까 나눠서 좀 하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역시 돈 문제인데 아주 예. 정확하게 찍었는데 예. 근데 이제 혼자 하기에 많은 비용이 든다. 예. 근데 이제 돈 문제 말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또 하나 이거는 이제 대외적 명분 그리고 표준을 선점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단 대외적 명분은 혼자 가가지고 막 여기 우리 구역이야 내 규칙대로 할래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들이 안 좋게 볼 거 아니에요. 독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동맹국들이랑 같이 우리는 달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협정 같은 걸 내세워서 하면은 뭔가 이 인류 공동 규칙의 모양새도 나고 그런 게 이제 낫다고 이제 모양새 때문에도 그렇고 명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어떤 아르테미스 어코드 이 약정을 뭔가 표준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표준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표준이라고 하는 게 인터넷에서도 표준이 예. 중요하고 통신에서도 그렇고 플랫폼에서도 이 표준을 딱 하나 설정해 일단 놓으면 생기면 그걸로 노다지잖아요. 그게 권력이죠. 계속 해먹을 네, 수 있고. 표준이 그래서 권력이죠. 이 달의 어떤 규칙을 미리 자기가 이제 표준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권력을 틀어주려는 고민인 거죠.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의문은 이제 중국인데요. 예. 중국은 아르테미스 이 협정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당연히 안 들어가 들어가 있죠. 예. 그럼 중국의 추진 상황은 이제 보니까 이제 이 그동안에 중국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차곡차곡 가는데 예. 이번 이 문제도 상당히 나름대로의 체계성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중국이 이미 뭐 창어 3호, 4호를 보내서 달 착륙에 성공을 했고요. 특히 창어 4호 같은 경우는 달 뒷면에 인류 최초로 이제 착륙을 했죠. 2022년 같은 경우는 창어 5호가 달 샘플을 채취를 해서 성공을 했고요. 지금 올해 예정된 창어 7호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남극에 가서 물 얼음을 탐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30년 이전에 인간을 달 표면에 세워놓겠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제 달에 가서 딱 이제 발자국 찍겠다. 이런 계획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인 이제 2월 11일에는 이 중국 차세대 유인 달 탐사 로켓인 창어 10호의 이 저고도 비행 시험도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 유인 우주선 멍저우가 비상 탈출이라든지 이런 그 해상 그 회수하는 실험을 다 성공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동안 중국을 보면 말입니다. 인공지능도 그렇고 네. 또 이 휴머노이드도 그렇고 예. 이 중국의 기술 발전상에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하죠. 나도 중국 다녀온 사람들마다 입이 떡떡 벌어지는데. 저도 지금 중국어를 공부해야 되나 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중국도 자기의 동맹국들을 끌어넣나요? 이 프로젝트에? 네, 중국도 역시 이제 혼자 하는 모양새보다는 예. 이 국제 달 연구기지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한 13개국 정도 예를 들어서 일단 가장 주축이 되는 게 중국과 러시아고요. 뭐 베네수엘라, 파키스탄, 벨라루스, 남아공, 뭐 이집트, 태국, 니카라과, 세르비아, 뭐 최근에 또 세네갈,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이 합류해서 총 13개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중국도 미국의 그 아르테미스 그 약정처럼 예. 독자적인 달 탐사 기본 원칙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선점하려는 노력 그런 건 여전히 하겠네요. 그러면. 근데 그건 좀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는 예. 게요. 그 지금 국제달 연구기지 같은 경우는 뭐 자원을 이렇게 발견하면 뭐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는 사실상 거의 없고 예. 이제 달을 이제 탐사하고 거기서 뭘 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기술이라든지 어떤 그 연구 이런 것에 대한 협력 위주로만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달 자원에 대한 문제나 뭐 구역을 어떻게 내 구역이다 안전구역 이런 거 설정에 좀 많이 돼 있다면 중국 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1967년 우주조약 체제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계속 피면서 다른 인류의 공동자산이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미국이 이제 기술 통제를 하는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한테 밑보인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한테도 이제 손을 벌려서 예. 장비만 가져오면 우리 로켓하다고 해서 실어주고 예. 우리가 나중에 기지 지으면 기지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줄게 이러면서 이 편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중국 같은 경우 지금 그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오픈 소스로 개발을 하고 오픈 소스. 예,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뭔가 뭔 오픈 마인드라고 할까 열린 스탠스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중국이 미국과 전혀 다른 그 접근 방식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 예. 이유가 따로 뭐 딱히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단 중국이 외교적으로 계속 표명하고 있는 원칙이 예. 중국은 우리가 어느 발전 단계 어떤 힘을 가진다 하더라도 절대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계속 자신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달 규범을 중국 중심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야 이게 우리의 우주 질서다라고 하면 미국이랑 또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가 되고 뭔가 패권을 논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되니까 이제 그런 것은 좀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이 중국보다 기술적으로 조금 더 앞서 있는 건 사실이고 이 국력이나 이런 것도 우위에 있다 보니까 미국과
구태여 이 충돌을 빚진 않겠다. 실사구시하면서 우호적인 국가들과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초면시기에 말입니다. 예. 그 아주 좀 독특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일론 예, 머스크. 굉장한 그 사람이 시한이죠. 한동안 막 화성에다가 막 집중한다고 그러다가 예. 최근에 또 달로 이렇게 턴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한때 이분은 이 달은 화성으로 가는 방해물이라고까지 그래, 얘기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불렀었죠. 그런데 갑자기 달 얘기를 진심이라면서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네, 왜 그래요? 이게 우선 이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 X라는 회사가 네. 이 나사한테 계약을 맺고 받는 사업이 이 회사의 큰 축이기 때문에 일단 국가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회사 자체가. 네. 게다가 이 스페이스X가 올해 기업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지만 이 회사 가치가 올라갈 텐데요. 화성 같은 경우는 몇십 년 뒤의 얘기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죠. 생각하잖아요. 예.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달 사업을 이제 전면에 내세우게 되면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더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실적인 이유로 달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일론 머스크가 화성을 포기한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예, 예. 아주 굉장히 좋은 주제를 가지고 예. 좋은 정보를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주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달빛은 예나 지금이나 참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빛을 바라보는 인류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고요. 옛 문인들은 달을 보며 시대를 읊고 그리움을 달랬지만 이제 인류는 그 달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고 자원의 지도를 그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깃발을 꽂느냐를 넘어 누가 먼저 자리를 잡고 우주의 규칙을 만드느냐를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된 셈이죠. 달은 이제 낭만의 상징이 아니라 자원과 표준 그리고 미래 패권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전략적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죠. 달은 여전히 우리 인류 모두가 똑같이 올려다보는 밤하늘의 단 하나의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요한 빛 아래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답은 무엇일까요? 끝없는 경쟁일까요? 아니면 공존을 위한 협력일까요? 우주로 향하는 인류의 발걸음이 탐욕이 아닌 탐험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지식을 국밥처럼 따끈하게 말아주신 임수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파타타타 증권홍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